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등차 수열 파트 1. 수열 강의는 정말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 클래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압도적인 스케일의 수열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쉬워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크! 등차 수열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수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수열은 수의 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의 나열. 그래서 규칙이 있는 숫자들의 나열. 예를 들면 1, 2, 3, 4 이렇게 가요. 그럼 그 다음 뭐겠어요? 5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 숫자를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이런 규칙성을 묻는, 어떻게 보면은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판단될 수 있는 규칙성 문제하고 연관이 아주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점짜리하고 또 직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수에 나열되는 패턴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서 등차 수열부터 시작을 해왔고, 등비 수열,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수열들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등차 등비 위주로 문제가 진행이 되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공부를 하도록 하시죠. 자, 일단 등차 수열은 일정한 차이를 갖는 수열이요. 같을 등 차이할 때 그 차. 그래서 같은 차이를 갖는 수의 나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2, 4, 6, 8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쳐봐. 그러면 얘가 100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100번째. 100번째 있는 숫자는 뭐가 될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번째는 당연히 200이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얘가 이제 첫 번째 항이라고 쳐봐. 첫 번째 항, 얘 두 번째 항, 얘 세 번째 항, 얘 네 번째 항 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은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n번째 항은 얘들은 지금 다 짝수죠, 짝수. 그래서 n번째 항은 2n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1 넣어봐. 그러면 2 넣으면 4, 3 넣으면 6, 4 넣으면 8,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번째 항은 200이구나 라고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이제 수열의 가장 기본 패턴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식으로 만드니까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식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 AN을 이제 찾아내는 과정을 A1 플러스 N-1 D라고 아마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과정 자체도 이제 되게 실전에서는 좀 불합리하다. 우리가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데 태극 7장 뭐 이런 거 배워갖고 실전에서 태극 7장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깡패 만나는데 거기서 태극 7장 하고 있어? 그게 아니지. 그럼 실전용은 오히려 눈 찌르기, 낭심 때리기 뭐 이런 게 훨씬 낫다고. 그러니까 실전용 공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적이라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효율성이 높은 공식은 뭐냐? 우리가 이 공식부터 유도 과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첫째 항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이 만약에 A라고 쳐봐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일정한 차이를 더한 거야. 그 일정한 차이를 공차라고 하겠어요. 공차, 일정한 차이, 공차. A, 첫째 항에다가 뭐 D를 더하면 두 번째 항.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또 D만큼 더하는 거야. 그래서 2D. 이게 이제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항은, 그럼 첫째 항에다 여기다 공차 D를 또 더하는 거야. 공차 D를 또 더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더하는 거죠. 그러면 3D.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이게 쭉쭉쭉 가갖고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D를
지금 네 번째 항일 때는 3번 더하고 세 번째 항일 때는 2번 더하고 했으니까 n번째 항일 때는 n번보다 하나 적게 공차를 더하면 이게 n번째 항이 되지 않냐 해서 이렇게 유도해 갖고 나오는 게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방법인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우리가 문제 풀 때 보면은 일반항 찾는 것부터 일단 등차수열을 처음 공부한다면 일반항 찾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일반항 찾는 거를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서 첫째 항하고 공차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첫째 항하고 공차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첫째 항하고 공차는 안 바뀌어. 이건 거의 고정이 돼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이게 지나갈수록 뭐만 바뀌는 것 같아? 여기 있는 숫자만 바뀌는 것 같지 않아? 여기 있는 숫자만? 결국 이거를 변수는 변하는 숫자는 뭐야? n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놈은 n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n을 기준으로 전개를 해주면 dn 플러스 마이너스 da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머지 합해갖고 이렇게 된다고 쳐요. 그래서 저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d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d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지금 선생님 이쪽 얼굴이 반짝이는 이유가 지금 햇빛이 자연광이 이쪽에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칠판 이쪽이 조금 밝을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제가 야간에 주로 촬영을 하는데 어젯밤에 잤기 때문에 오늘 주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건 좀 이해하시고, 자 얘는 an이 d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n 앞에 공차가 있다. n 앞에 공차가 있고 이거는 n에 관한 1차식이다. 1차식.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일반항, 이런 걸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2반, 3반 아니고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리고 n 앞에 뭐가 있다? 공차. n 앞에 공차. n 앞에 공차. n 앞에 공차가 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n 앞에 공차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요. 7 이거 써먹을 일이 있으니까 7 그 다음에 뭐 12 17 뭐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쳐봐. 이거 일반항 구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거의 일반항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얘는 첫째 항이 7이고 공차는 5야. 그래서 7 플러스 n-1 곱하기 5 해갖고 5n 마이너스 5 플러스 7 그러면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찾아낼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찾아낸단 말이야. 이러지 말란 말이야. 응? 왜? 우리 유니크하니까. 어떻게 풀어? 일단 공차가 얼마죠? 5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의 일반항은 공차가 5니까 5n으로 시작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5n으로 시작하겠구나. 일반항이 dn 공차 n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5잖아. 5씩 커지고 있잖아. 그럼 5n으로 시작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공차가 5n으로 시작하는구나. 근데 얘네 지금 첫째 항이 얼마야? 7.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1 넣으면 n에다가 1 넣으면 첫째 항 나와야 되는데 n에다 1 넣으면 7이 나와야 되는 거지. n에다 1 넣어봐. 5잖아. 그럼 뒤에 2가 있어야 7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5n 플러스 2구나 이렇게 바로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숙달되면 굉장히 빨라요. 이거 그냥 지우고 할 거예요. 다시. 등차수의 일반항은 뭐라고? n에 관한 1차식. n 앞에 뭐가 있어? n 앞에 공차.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dn 어쩌고저쩌고 숄라. 알겠죠? 등차수열의 일반항. 그럼 일반항과 연습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교과서대로, 문제집대로, 자습서대로,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훨씬 편하고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열만 들어도 그 선생님 클래스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등차 수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75
71, 뭐 70, 77, 뭐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쳐봐.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 일반항을 구하여라. 그럼 일반항 어떻게 구해? 이런 식으로 가다가 n번째 항은 뭐일까? 그 n번째 항이 일반항이에요.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구해? 얘는 지금 공차가 얼마야? 4씩 줄어들고 있죠. 4씩 줄어들고 있어. 4씩 줄어들고 있다고. 응? 공차가 4씩 줄어들고 있으니까 일반항은 마이너스 4n, 일단 이렇게 질러놓고 보는 거야. 공차 n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 그리고 첫째 항이 75지.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75가 나와야 돼. 그러면 1 넣으면 마이너스 4잖아. 1 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그게 75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75가 나오면 마이너스 4. 그러면 플러스 79가 있어야지 75가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반항을 바로바로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벌써 일반항 구하는 것부터가 틀리구나 라는 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돼요. 응? 이거 알아봐야 됩니다.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진짜로. 그 다음에 일반항 찾는 거를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만약에 또 등차 수열이 여러 가지 성질이 있죠.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일단 일반항 찾는 것만 해도 문제를 몇 개 풀 수 있으니까 그거 먼저 풀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AN, BN이라는 수열이 각각 공차가 3하고 5인 등차 수열이다. 그럼 AN은 어떤 식으로 생겼겠어? 공차가 3이니까 3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겠지. BN은 어떻게 생겼겠어? 공차가 5니까 5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5AN-BN은 여기다가 5 곱한 거 거기에서 BN을 빼래. 여기다 5 곱하면 얼마야? 여기다 5 곱하면 15N 어쩌고 저쩌고 생겼을 거 아니야. 15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BN을 빼면 여기서 5N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빼면 그럼 뭐야? 15N에서 5N 빼니까 10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N 앞에 뭐가 있어요? 10. 그럼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10인 등차 수열. 공차가 10인 등차 수열 해갖고 2번이 답이다 하고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딱 이렇게 센스 있게 처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문제 풀기 전에 이제 이론 설명을 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을 아까 얘기했는데, 만약에 등차 수열, 1, 2, 3, 4. 이것도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1인. 1씩 커지고 있잖아.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야. 그럼 만약에 2, 4, 6, 8. 요것도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2씩 커지고 있어요. 그럼 이랬을 때, 이 등차 수열과 이 등차 수열,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2인 등차 수열, 이 등차 수열들을, 등차 수열이 얘 몇 차씩이에요? 일반항을 구해볼까? 일반항은 얘가 뭐가 될까요? 얘는 그냥 n이고, 얘는 2n이에요. 일반항. 어쨌든, 여기다 여기를 더하면 몇 차씩이 나오겠어요? 1차씩에다 1차씩을 더하면 몇 차씩이 나와? 1차씩이 나오죠. 1차씩에서 1차씩을 더하면 1차씩이 나와. 그러니까 결국 등차 수열끼리 이렇게 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등차 수열끼리.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1차씩,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아까 뭐였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dn 어쩌고 저쩌고 숄라숄라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몇 차씩이야? n에 관한 1차씩이라고 그랬지. 1차씩. 응? 근데 1차씩만 등차 수열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좀 어거지긴 한데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이것도 등차 수열. 왜?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뭐 등비 수열도 할 수 있어요. 공비가 1인 뭐 등비 수열. 어쨌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일반항이 뭐야? 이거 몇 번째 항이 되더라도 2잖아. 그러니까 얘도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거나 뭐 상수항만 있을 때, 즉 1차 이하일 때는 그때는 다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럼 여기서 1차식에다 1차식을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1차식. 1차식에서 1차식을 빼도 1차식 이하. 그리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다가 등차 수열을 더하면 이거 더하면 얼마? 3. 이거 더하면 6. 이거 더하면 9. 이거 더하면 12. 이거 3씩 커지고 있죠. 얘도 등차 수열인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에다 등차 수열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이건 등차 수열이더라 이거죠. 이렇게 해도 이것도 등차 수열이더라. 등차에다 등차를 더하거나 빼도 등차 수열. 알겠죠? 그러면 등차 수열에다 등차 수열을 곱하거나 나누면 그거는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랑 얘랑 곱하면 2차식이 되잖아요. 2차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2차식일 때는 그거는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등차에다 등차를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 등차 수열이다. 그리고 등차 수열에다가 만약에 뭐 어떤 숫자를 곱한다. 3을 곱한다. 만약에 원래 AN이 뭐 DN 어쩌고저쩌고 이거였는데 3AN 이렇게 하면 이거 등차 수열이야? 그럼 3D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역시 1차식이죠. N에 관한 1차식. 주인공은 N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N에 관한 1차식.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등차 수열이죠. 그럼 등차 수열은 AN에다가 어떤 특정한 숫자를 곱해도 뭐 3AN이든 4AN이든 5AN이든 그런 애들 전부 다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AN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수열 3AN은 공차가 9인 등차 수열이다. 뭐 AEN-1은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다. AEN-1은 공차가 6인 등차. 이거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N은 뭐가 되는 거죠? 3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3N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3AN은 어떻게 되겠어요? 3AN은 여기다 3 곱하면 9N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되겠죠. 9N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몇으로 바뀌어? 9로 바뀌는 거야. N 앞에 공차가 9로 바뀌는 거야. 얘는 공차가 9로 바뀌는구나. 그러면 끝났네. 기억은 맞는 거죠. 기억은 맞아요. 그럼 이제 니은 AEN-1은 공차가 6인 등차. AEN-1은 여기 N 대신에 지금 뭐가 들어왔어? EN-1이 들어왔지. 그럼 여기 N 대신에 EN-1 넣어봐. 그러면 EN-1 이렇게 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곱하면 6N 마이너스 3 플러스 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6N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공차가 몇이에요? 6. 그래서 니은도 맞다. 응? 그러면 AEN은 어떻게 될까요? AEN은 여기 N에다 2 집어넣으니까 역시 6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EN에다가 2를 곱하면 여기다 2를 곱하는 거니까 몇 N? 12N. AEN에다 2를 곱하면 여기에다 2를 곱하는 거니까 12N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12N 어쩌고저쩌고. 근데 얘가 AEN-1이 6N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여기서 6N 어쩌고저쩌고를 빼면 12N에서 6N 빼면 뭘로? 6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공차가 뭐? 6. 그래서 공차 6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맞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그래서 2번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에 보시면은 두 등차 수열 AN, BN에 대해서 등차 수열인 걸 모두 골라라. AN, BN은 일단 등차 수열이요. AN, BN은 일단 등차 수열인데 얘네들도 등차 수열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등차 수열에서 1 빼도 걔도 등차 수열인 거야. 다 같이 1을 뺐으니까. 만약에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쳐봐. 1, 2, 3, 4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 다 같이 1을 빼봐. 그러면 0, 1, 2, 3 이렇게 돼. 이것도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등차 수열에서 1을 빼도 등차 수열이구나. 아까 등차 수열에다가 3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얘도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에다 3을 곱하면 3AN 얘도 등차 수열이고. 그러면 등차 수열끼리 빼면 등차에다 등차를 더하거나 빼도 그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래서 얘도 등차 수열. 근데 등차에다 등차를 곱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등차 수열이 아니다. 왜냐면 등차 수열은 1차식인데 1차식에다가 1차식을 곱하면 몇 차식이 돼? 2차식. 그래서 얘는 2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답이 되면서 끝나겠습니다. 예크!
4번 수열 AN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일 때 이거의 값은. 자,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등차 수열은 첫째 항, 거기에다가 첫째 항 플러스 공차, 첫째 항 플러스 공차 2개, 첫째 항 플러스 공차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차가 하나씩 붙잖아요. 등차 수열은. 그러면 이거를 얘랑 잘 보세요. 얘랑 뭐 다 봐봐. D씩 커지고 있잖아요. D씩. 그러면 거꾸로 얘가 이제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인데 뒤에서 앞에 걸 빼면 뭐가 나오겠어요? 뒤에서 앞에 걸 빼면 얘에서 얘를 빼봐. 그러면 D가 나오겠지. 얘에서 얘를 빼봐. 그럼 D가 나오겠지. 아, 등차 수열은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뭐가 나와? 공차가 나오는 거야. 등차 수열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공차가 나오는 거야. 그럼 만약에 3칸 뒤에 거에서 3칸 앞에 걸 빼면 그러면 공차가 3개 나오겠지. 뭐 그런 식으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공차가 나온다. 그러면은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하나 나오겠죠. 근데 지금 거꾸로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공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을 빼면 뒤에서 앞에 걸 빼면 공차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걸 빼면은 거꾸로 마이너스 공차가 나오고 얘에서 얘 빼도 마이너스 공차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3D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3D. 공차가 2라고 그랬으니까 2, 3은 6. 그래서 마이너스 6하고 1번 하면서 이런 문제는 가뿐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등차 수열은 아까 전에 여기서 여기 빼면은 공차가 나온다고 그랬죠? 공차가 나오는데 얘에서 얘 빼도 공차가 나오고 거꾸로 만약에 얘에서 얘 빼면 공차가 몇 개 나올까요? 2개가 나오겠죠? 공차가 2개가 나와.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공차가 몇 개 나올까요? 2개가 나오겠죠? 얘에서 얘를 빼도 공차가 2개가 나오고 얘에서 얘를 빼도 공차가 2개가 나올 거야. A3에서 A1을 뺀 거나 A4에서 A2를 뺀 거나 어떻다? 같다! 이게 같다. 이게 같은 거예요. A3에서 A1 뺀 거나 A4에서 A2 뺀 거나 같더라 이거예요. 공차 2개, ED. 공차 2개씩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것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 등차 수열은 얘랑 합하면 얼마야? 얘랑 합하면. A 플러스 3D, 그지? 3D, 이렇게 되겠네. A 플러스 3D. 근데 얘랑 합해도 얼마야? A 플러스, 2A 플러스 3D. 자, 다시. 얘랑 합하면 뭐라고? 2A 플러스 3D. 그럼 얘랑 합해도 뭐야? 2A 플러스 3D. 그러니까 이렇게 합한 거나 어때? 같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이렇게 합한 거나 같다 이거야. 등차 수열은 이렇게 합한 거나 이렇게 합한 거나 다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은 지금 보니까 첫째 항하고 만약에 첫째 항하고 10번째 항하고 합한 거랑 두 번째 항하고 9번째 항하고 합한 거랑 어떻다?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랑 8번째 합한 것도 같겠지. 네 번째랑 7번째 합한 것도 같겠지. 그럼 얘는 5번째랑 6번째랑 합한 것도 어때? 같다 이거예요. 얘랑 같다. 여기서 4칸 뒤로 갔잖아? 여기서 4칸 앞으로 오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렇게 같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등차 수열은.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5번. 졸려도 집중해서 잘 봐, 진짜, 씨. 자, 5번. 얘랑 합한 거나, 얘에서 얘 뺀 거나, B에서 A 뺀 거, 이거 찾으래잖아. 응? 그럼 얘에서 얘 뺀 거나, 어떻게 했어? 같더라, 이거예요. B에서 A 뺀 거는 뭐랑 같다? 여기서 여기 뺀 거는, 여기서 여기 뺀 거랑 같더라, 이거야. 그럼 로그 2에 12에서 로그 2에 3 뺀 거랑 같더라, 이거야.
그러면 로그 2의 얼마? 3분의 12, 4. 로그 2의 4 얼마야? 4는 2의 제곱이니까 정답은 2.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예크! 대부분 애들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수학을 배워서 어디다 쓰냐? 돈만 셀 줄 알면 되는데. 수학 못하는 새끼는 돈도 잘 못 써요. 응? 아닌가? 자, 그러면은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A2는 3, A5는 24, A7은 얼마냐? 자, 보세요. A2가 3이야. A5가 24야. 그때 A7은 얼마니? 이걸 묻는 거야. 여기서 여기 갈 때 몇 칸 갔어? 몇 칸? 3칸 갔어요. 3칸. 3칸 갔는데 얼마 커졌어? 21이 커졌어. 3칸 갔는데 21이 커졌다. 21. 그럼 한 칸당 얼마? 한 칸당 7씩 커지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한 칸당 7씩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두 칸 갔지? 그러면 14 커지겠네. 14 커지면 얼마야? 38 하면서 이렇게 풀면 이거를 무슨 병신들이 이거 A2는 A1 플러스 D야. A1 플러스 D가 3이고 A5는 A1 플러스 4D가 이게 24야. 그럼 이거 얘네 둘이 연립을 하면 A1 플러스 D는 3 해갖고 위에서 아래 거를 뺐더니 3D가 뭐 이지랄 하고 있어요. 병신같이 씨발 진짜.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알겠어요? 딱 보고 여기서 3칸 갔는데 21이 커졌어. 그럼 한 칸당 7이겠구나. 그러면 여기 두 칸 갔으니까 14 커지면 되겠구나. 알겠어요? 자, 선생님 원래 욕을 너무 못했는데 여러분들 잠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욕을 좀 연습을 했습니다. 자, 집중해서 7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7번. 첫째 항이 4고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17이래. 네 번째 항은 얼마냐? 아까 설명했죠. 첫 번째 항이 4인데 네 번째 항이 얼마냐? 두 번째, 세 번째 합한 거가 17인데 첫 번째, 네 번째 합한 것도 그럼 얼마가 돼야 돼? 17! 그러니까 4에다 모두 하면 17이야. 13! 그래서 네 번째 항은 13이 돼야 두 개 합하면 17. 이렇게 합한 거랑 이렇게 합한 거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풀면 문제 개떡같이 쉬운 거야. 근데 또 어떤 병신들은 이거를 A2는 A1 플러스 D야. 이거랑 A3는 A1 플러스 2D야. 이렇게 합했더니 17이래. 이 병신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재수, 삼수, 모수 하는 거야. 어떻게? 직관적으로. 수학은 직관이에요.